네, 오늘 설명할 CPPD 한나경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흔히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아요. 잘 자야 되고요.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활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운동까지는 얘기를 하지도 않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거의 앉아 있거나, 그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누워 있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3대 요소는 실은 내가 그래도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잘 자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잠을 잘 자라면은요, 뇌에서 잠을 잘 자게끔 해주는 물질들이 나와요, 실은. 그런데 그 물질들을 만드는 게 뭘까요? 영양이에요. 영양이 없으면 뇌에서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기가 아주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 활동하려 그러면 첫 번째가 뭔가요? 일단 걸어야 되겠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분들에게 장애 등급을 줄 때도 첫 번째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이분이 걷느냐예요. 그런 것만큼 활동에 있어서 걷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운동하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활동에 있어서 내가 걷는다. 근육이 그 운동을 한다라고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근육을 만들어주는 건 뭘까요? 영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육만 있으면 걸어지나요? 그 근육과 함께 코어 근육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를 걸으려 그러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호흡을 해주는 폐도 있어야 되고 각각 실질적인 이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협업을 잘해야지만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주 보이지 않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뭐냐? 영양이라는 거죠. 영양이 들어가야지만 그런 근육을 만들어지고 코어 근육도 만들어지고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 엄마, 아빠, 자녀들이 대화를 잘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이 사회의 초석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죠. 누구일까요? 엄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3대 요소의 영양은 그런 엄마 같은 존재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당 영양소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펼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삼성병원에 있는 서정민 교수님께서 K바이오 헬스 포럼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외과 교수님이세요. 삼성병원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투에 들어가는 병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아외과 교수님이세요. 내가 아이들을 상대로 참 많이 수술을 해봤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완쾌를 하던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감염이 다시 이루어지고 상처가 봉합이 되지 않아서 다시 2차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더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그럴까라는 거를 곰곰이 데이터를 통해서 봤더니 아하, 영양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헬스 포럼에 나오셔서 외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양이 충분하게 수술 전에 영양이 충분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런 데이터를 만들더라라는 것을 내가 수많은 수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2주일이면 2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 아이들이 수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을 나라에서 수술 전에 이렇게 의료 숟가락을 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엄마에게 아이 잘 먹이세요. 수술 날짜 잡혔으니 한 달 동안 잘 먹이세요라고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잘 먹고 잘 먹이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더라. 그러니 내가 의료용 식품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메디칼 푸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식품이라는 거예요.
식품인데 메디칼 푸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술을 할 때 내 몸의 베이스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만큼 영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헬스 포럼에 나오셔서 외과 의사인 교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몸에는 6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우리 몸에는 6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영양소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기에 딱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원이다.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무엇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흔히 우리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다량 영양소라고 하고요. 무기질, 물, 비타민을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미량 영양소는 무기질과 비타민이라고 하죠. 물은 우리가 하루에 2리터씩을 먹어야 되는 아주 다량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당 영양소라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더 세분화해서 들어갈 거예요. 당 영양소라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이 필수 탄수화물 중에 어떤 탄수화물일까요? 탄수화물의 기능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기능 중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밥, 빵, 면, 떡, 설탕 이런 것들은 에너지 공급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갈 때 초콜릿 그리고 캔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상식품으로 여기저기 가방에도 넣어두고 주머니에도 넣어두는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 공급원이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산에서 탁 떨어졌을 때라도 내 몸 안에라도 이런 구호 식품이 들어있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에너지 공급원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당 영양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수화물입니다. 바로 식물 탄수화물인데요. 세포의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셀 펑션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포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포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 탄수화물이 어떤 건지, 세포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롭게 밝혀지는 세포의 당사슬입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고요. 건강검진 하려고 좀 가보면 내가 좀 돈 좀 주고 건강검진 한다 이러면 주로 장기에 대한 건강검진을 합니다. 폐는 CT를 찍고요. 위는 내시경을 하고요. 간은 초음파를 찍고요. 콩팥도 우리가 혈액을 정밀 검사를 통해서 콩팥의 기능을 알아보죠. 이런 것이 장기 검사입니다. 대략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면 이런 장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 장기가 어디가 안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가요? 조직 검사? 이러면서 왜 조직 검사를 하나요? 라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이 조직보다 더 단계가 작아지는 단계입니다.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포라는 것이죠. 이 세포의 구조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새롭게 밝혀지는 세포의 당사슬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포의 당사슬입니다. 자, 새롭게 밝혀지는 세포의 당사슬이에요. 우리가 2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세포는 이렇게 겉이 맨들맨들하게 생겼다라고 배웠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되면서 전자현미경이 굉장히 세밀해지면서 이제는 세포에 이렇게 무수한 털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포에 털이 있다는 것을 밝혀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세포를 현미경으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무수히 많은 털들이 휘날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과학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무언가가 밝혀지면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생리화학자들이 이 내용들을 봅니다. 이렇게 달려있는 털들이 요 8개의 식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상 논문으로 내고 논문을 내어서 그거를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지어서 낸 내용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논문을 내고 그 논문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교과서에 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중학교 이전에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이렇게 중등교과서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포막의 구조 중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들이 여기에 있죠. 당류사슬, 세포인식, 세포간 상호작용. 세포막인데 세포막에는 당류사슬이 있다. 근데 그 당류사슬은 세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중등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젊을 때는 저희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나와 있지 않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변화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중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포막에 이렇게 구슬처럼 달려있는 당사슬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달려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 8가지의 당이 식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것들이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또 그러겠죠. 그래, 좋아. 이렇게 8개의 식물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당사슬인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뭘까라고 또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씩 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당사슬이 세포에 붙어 있는 이 당사슬이 하는 일이 물질 감별이라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물질을 넣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 당사슬이 먼저 감별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감별을 해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과 들어와야 될 것들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세포 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 털들이 이 글리코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 털들이 이 아이가 독소이거나 바이러스이거나 박테리아일 수도 있잖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 세포에 들어오면 내가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오픈되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를 딱 잡아서 옆에 세 번째 세포 간 통신을 합니다. 대식 세포에게 통신을 해요. 마치 잘 보시면 이렇게 안테나처럼 생겼잖아요. 이 안테나처럼 생긴 이 모양으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 세포가 쓱 지나갈 때 이렇게 세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세포 사슬끼리 이렇게 부비부비해서 통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첫 번째 물질 감별. 내가 비싼 돈 주고 먹은 고기를 효소들이 잘게 부숴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잘게 부셔서 세포 앞에까지 왔는데 이거를 이 당사슬이 부족해서 몰라보면은 문 앞에서 세포 앞에서 기다리다가 떠돌아서 혈액 속에서 떠돌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 이 물질을 감별하는 당사슬이 부족하면 내 세포 안으로 들여놓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가 이 당사슬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어느 장기에 이 세포 털들이 부족하면 무슨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암세포에는 당사슬이 없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93년도에 어메리칸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과학 전문 잡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백혈구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모두 건강한 백혈구 세포에는 너무나도 많은 털들이 이렇게 소복히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암세포인 백혈구에는 맨질맨질하니 세포털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아가지고 세포끼리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 죽을 때 죽는다라는 거죠. 세포는 각자의 사는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털이 하나도 없는 암세포는 자기가 언제 죽어야 되는지를 세포 교류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통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지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계속해서 증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에는 세포털들이 없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이 과학 전문 잡지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에는 이렇게 각각 모양이 다르지만 신체 세포의 당사슬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정자가 이렇게 난자를 탁 찍고 있잖아요. 정자가 난자를 알아본 거죠. 그런데 세포털이 이렇게 정자나 난자에 제대로 달려있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당사슬이 부족해지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당사슬이 하는 일은 서로를 알아본다, 인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 난소와 정자와 난소들이 아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세포털이 부족해서 서로를 인식하지 못해서 난임인 부부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도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뇌의 모습이 있죠. 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이 신경세포들이 신경세포 털이 부족해서 요즘 아이들이 어떤가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알츠하이머, 아니면은 치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요즘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가요? 자폐나 아니면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세포털들이 이 뇌 신경세포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들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당사슬이 하는 일, 건강한 세포에는 10만 개의 세포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마치 이 얼굴이 세포털 하나라고 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털들이, 머리털들이 이 10만 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세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한 10만 개의 당사슬이 달려 있는 세포는 우리 몸에 침입하지, 외부의 바이러스나 독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세포 표면에 출입구를 봉쇄해서 막아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평균 3, 4만 개의 당사슬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음식의 문제이죠. 건강한 그 식물 탄수화물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에서 음식으로는 충분하게 당사슬을 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물질 감별이나 세포 인식, 세포 간의 통신을 하는 당사슬이 부족해서 필수 당과 다양한 미량 영양소 없이 세포는 글리코사슬을 당사슬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건강한 음식들을 제때 못 챙겨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는 유통의 과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완숙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통의 과정에 의해서 채완숙되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이 유통에 의해서 익혀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의 그런 것들을 익히거나 튀기거나 볶거나 해서 먹으면서 그 영양소들이, 식물 탄수화물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왜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나는 왜 못 들어봤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 들었던 거지, 이 명견말리, KBS1입니다. 명견말리에서는 당사슬은 우리 몸속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방어의 핵심 물질은 당사슬입니다. 라고 MBN 프로그램에서 엄지의 제왕에서
기적의 탄수화물을 찾아라 라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 탄수화물 잘 먹어야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주제 아래 이 서재걸 박사님께서 건강을 지키는 면역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 네 가지는 꼭 챙겨 먹는다라고 해독 명의 서재걸 24시간 공개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유산균, 코엔자임, 큐텐, 비타민 D, 당 영양소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TV에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 몸을 지키는 백신 영양소, 면역 탄수화물이다. 면역 세포 생성의 열쇠가 면역 탄수화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신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가 백신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서재걸 박사님이 TV에서 암 예방의 핵심은 면역 탄수화물이다. 이 면역 탄수화물이 즉 우리가 얘기하는 당사슬을 만들어주는 식물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자, 세포 방어의 핵심 물질 당사슬이라고 이 서재걸 박사님이 사람의 몸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다 산다. 내 몸에는 이미 나를 지켜줄 100명의 의사가 다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0명의 의사가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외부에 어떤 이러한 독소나 바이러스나 질병이나 통증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독극 물질들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둥도 필요하지만 그 기둥을 바치고 있는 물질은 당 영양소다라고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사는데 이 100명의 의사 중에서도 당 영양소가 기본 베이직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 하나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사는데 이 베이스가 당 영양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당 영양소가 어떤 건가? 1999년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가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 이후에 우리가 교과서가 중학 교과서가 바뀌었다면 이거는 전문가들이 보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입니다. 의대생들이 보는 교과서인데요. 여기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 당질 촉수가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8가지가 이 세포 표면의 복합 당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밝혀졌습니다라고 교과서에 전문가들이 보는 생화학 교과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사이언스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에도 보면은 노화된 세포와 자가 면역 질환에서의 세포의 당 단백 구조에서 이 당이 빠져 있더라.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식물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이언스 표지 사진에 이렇게 예쁘게 구슬처럼 달려있는 게 세포 표면에 무수하게 달려있는 세포 털의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이에요.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은 메나테크의 수석 자문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인터뷰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죠. 아까 제가 서재걸 박사님이 내 몸에는 이미 나를 지킬 100인의 의사가 살고 있다. 내 몸에는 그런 의사들의 베이스가 당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저희 수석과학 자문위원인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께서도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소용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 영양소를 이 메나테크에서 특허를 통해서 이 당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어떠한 백인의 의사의 역할을 하는지를 특허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지정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140여 개국에 이미 이렇게 특허가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뭐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그리스, 뭐 이탈리아, 북한까지
이미 다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메나테크가 어떤 회사냐면요. 글리코 영양소의 독점 특허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허를 다, 그것도 140여 개국에 일괄적으로 특허를 내었다면 그 특허가 얼마나 강력한 특허계이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글리코 영양소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이렇게 받아놓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1992년부터 2012년 20년간 7개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두룩하게 받았던 근거 내용이 다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이만큼 글리코 영양소가 최근래에 사람들이 알게 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세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국내 메나테크 특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노화 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 계획이라는 거예요. 특허 내용에 있어서 노화 진행, 그게 뭔가요? 불로초라는 거죠. 우리가 진시 황제가 불로 늙지 않는 약초를 구해와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물 탄수화물이 노화 진행에 있어서 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변화하더라 라고 특허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와 있죠. 노인성 발작, 동맥경화증, 근영양실조, 대뇌마비, 모반폐화합, 다운증후군, 생맹,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조절, 회복,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특허청이 내준 공문서예요. 저희가 함부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볼까요? 궤양성 대장염, 척수 손상, 정신분열, 우울, 불안, 강박, 자폐, 당뇨, 알코올 중독, 고지혈, 루푸스 이런 것들이 개선, 복귀, 치유, 완화, 정상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걸프전, 증후군 이런 거,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이 헛것이 보이고 이런 것들까지 증상의 완화 또는 제거라는 거, B형 및 C형 간염 정상화라는 거를 특허로 받은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심각한 당뇨병, 그죠? 그러면서 유방, 전립선, 난소, 위장 및 폐 등의 부신 종양의 종양체가 수축되더라라는 것이 특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 발명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뭐라고 얘기해 놓았냐면 본 발명은 올바른 구조 및 기능을 가진 당, 단백질의 생성에 필수적인 식이보조제로서 당 조성물이다. 따라서 고도로 정제된 식품, 우리가 정제된 식품을 먹잖아요. 하얀 설탕, 하얀 밀가루 이런 정제된 식품으로 이루어진 현대인의 식사 형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라고 특허로 이용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열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가 결핍되면 이러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영양소인 글리코 영양소가 결핍되면 일단 세포교통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여러분, 세포교통 오류가 발생되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을까요? 모든 질병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우리가 호르몬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뇌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어디론가 전달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포교통에 오류가 생기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양한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면역 반응. 우리 요즘 이거 너무 많죠. 알러지. 그죠?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꽃가루가 하나 날렸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꽃가루가 날렸네? 이럴 텐데 나는 재채기를 해서 꽃가루가 날리면 집 밖을 못 나간다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과면역 반응에 아주 보기 흔한 예죠.
그리고 저면역 반응은 뭔가요? 암, 바이러스, 그죠? 나는 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감기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조금만 감기에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바로 다음날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감기에 걸려 있더라. 저면역 반응이라는 거죠. 뇌 기능 이상.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깡,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서로 소통하는 게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소통하는 기능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요? 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 기능의 이상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타적인 내용들. 제가 아까 방금 세포가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털이 이렇게나 많아요 하면서 정자, 난자를 보여드렸죠. 불임. 왜 이렇게 이 요즘 젊은이들이 불임이 많을까요? 이런 기타적인 내용의 대표적인 내용이 불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포털이 정자나 난자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글리코가 영양소가 결핍되면 이러한 대표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과학적 뒷받침. 아까 제가 임상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은 것까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보는 과학적 뒷받침인 글리코바이올로지에 관한 논문들은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요. 이 전문가들이 보는 과학 잡지에 수두룩하게 논문이 연구되고 이렇게 다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과학 잡지를 보지 않을 뿐이지 이미 글리코바이올로지에 관한 연구 논문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의 이 8가지의 식물 탄수화물을 하나의 조성물로 특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메나테크의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특허 조성물 그리고 기밀로 유지되는 배합 비율입니다. 이 8가지의 식물 탄수화물은 기체로든 액체로든 고체로든 어떤 형태로든 8가지의 조성물을 판매하는 것은 메나테크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특허로 출원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내가 당 8가지 식물 탄수화물 중에 뭐가 부족한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8가지의 식물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배합되어 있는 조성물을 먹으면 되는데 그 8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거죠. 전 세계 14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주요 글로벌 마켓에서 9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이러한 제품입니다. 엠브로토스 라이프 4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고요. 엠브로 라이프 이지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에게 트랜스폼을 줍니다. 트랜스폼이라는 건 뭘까요? 모습, 성격을 특히 더 좋게 완전하게 바꿔놓는다. 탈바꿈시킨다라는 것이 트랜스폼입니다.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그리고 사회적인 역량까지 더 좋게 완전히 바꿔놓는 이 트랜스폼의 기적 같은 삶을 한번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